여러분, 경동나비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보일러, 이 한 단어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사실은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경동나비엔의 진짜 모습과 투자 가치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진짜 겨울만 되면 난방비 고지서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우리의 걱정이 경동나비엔에게는 엄청난 사업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소비자의 골칫거리가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경동나비엔,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 정체부터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 숫자를 통해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성장의 핵심 동력은 뭔지, 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엔 제일 중요한 질문, 그래서 지금 사도 될까?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일러 회사 그 이상. 경동나비엔이 어떻게 그냥 보일러만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시장의 강자로 거듭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그 비결의 핵심, 바로 이 콘덴싱 기술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뜨거운 배기가스의 열을 그냥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싹 잡아채서 재활용하는 기술이에요. 에너지 효율은 확 높이고 유해물질은 확 줄이는 거죠. 이게 바로 경동나비엔만의 강력한 무기, 이른바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니 이 기술 하나로 글로벌 시장의 문을 활짝 연 셈입니다. 자, 이 매출 비중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매출의 70%가 넘게 해외에서 나옵니다. 특히 저기 북미, 무려 61.3%예요. 거의 압도적이죠. 이건 이제 더 이상 내수 기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미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을 앞에서 끌고 가는 완벽한 글로벌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컸다는데 과연 속은 튼튼할까요? 두 번째 파트, 숫자로 보는 성장 스토리에서 재무 성과와 건전성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매출액, 영업이익 둘 다 아주 예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26년에는 매출이 1조 6천억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되네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에도 작은 흠은 있기 마련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유동 부채, 즉 장기 부채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보다 살짝 높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빚이 자산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 나중에 이자 갚느라 벌어들인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큰일 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자라면 이런 신호는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적은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미래를 봐야겠죠. 세 번째 이야기, 성장의 핵심 엔진입니다. 과거의 성과를 뛰어넘어 과연 경동나비엔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5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경동나비엔이 지금 거의 꽉 잡고 있는 북미 온수기 시장보다 새롭게 뛰어드는 퍼니시 시장,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인 난방 시장이 무려 5배나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을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요. 자, 보세요. 1단계. 일단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콘덴싱 기술로 온수기 시장부터 평정한다. 이건 이미 거의 해냈죠. 그리고 2단계. 그렇게 쌓은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이제 그 5배나 큰 난방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한다. 이겁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고 이게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불안하죠?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으니까요. 네 번째, 반드시 체크할 리스크입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위험은 없는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회사 바깥의 문제들부터 보죠.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 관세 폭탄이라도 때리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가장 큰 위협이고요. 또 제품 만들 때 꼭 필요한 구리, 이 원자재 가격이 막 뛰어오르는 것도 부담이고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러시아 시장이 불안정한 것도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들이죠. 네, 이런 외부 환경도 문제지만 때로는 진짜 무서운 리스크는 바로 내부에 숨어 있기도 하죠. 과연 경동나비엔 안에는 어떤 잠재적인 폭탄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들 걱정하는 게 바로 이 오버행 이슈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주가를 짓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내부 리스크고요. 또 매출이 북미 한 곳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 이건 잘 될 땐 좋지만 그 시장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것도 무시 못할 부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째, 그래서 지금 사야 할까? 좋은 점도 있고 불안한 점도 있는데 이 둘을 저울질해서 과연 지금이 투자할 타이밍인지 밸류에이션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답이 좀 보입니다. 글로벌 경쟁사인 미국의 A.O. 스미스라는 회사랑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요.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경동나비엔이 7.2배인데 경쟁사는 17.1배예요. 이거 뭐 반의 반토막 수준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엄청나게 싸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2년 뒤인 2026년 실적을 기준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PER 11배 정도만 쳐줘도 목표 주가가 9만 원이 나온다는 계산이에요.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꽤나 상승 여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단계적 매수입니다.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요. 일단 지금 가격에서 한 50% 정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북미에서 내놓는 신제품이 정말로 잘 팔리는지 그게 실적 숫자로 찍히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비중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리스크는 줄이면서도 성장의 기회는 놓치지 않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경동나비에는 지금 거대한 성장의 문턱에 서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북미 시장이라는 아주 달콤한 열매가 눈앞에 아른거리죠. 하지만 그 열매를 따라가는 길이 마냥 꽃길은 아닐 겁니다. 무역 분쟁, 원자재 가격 같은 날카로운 가시덤불도 분명히 존재하죠. 자, 여러분은 이 리스크라는 가시를 감수하고 달콤한 성장의 열매를 맛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